이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메가드 장군은 세계의 도박사라고 불리웠습니다. 정말 도박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5000대 1의 도박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런 모험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할 것이며 적을 분쇄할 것이다. 이 전쟁은 이제 전혀 새로운 적과 벌이는 새로운 전쟁이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전면전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21곳의 목표물에 26개의 원자 폭탄을 투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공전에 대한 시각 차이로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대통령과 맞짱 뜬 5스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5스타 본 적 있습니까? 원수급이라고 알려져 있죠. 5스타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과 맞짱 뜨게 되었을까요? 그 장소가 바로 한국이 되겠습니다. 6.25 전쟁 때 메가드 장군은 나이가 70이었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6.25 전쟁을 전쟁의 신 마르스가 이 노장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6.25 전쟁에서 만약에 메가드 장군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메가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거든요. 수원 비행장이 내린 유엔군 최고사령관 메가드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때가 1950년 6월 29일이었습니다. 헬기를 타고 메가드는 한반도 상공을 날았습니다. 그리고 순찰하고 난 다음에 사령관 메가드는 북한군의 보급로와 후방을 차단할 기습 공격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 되겠습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 때문에 메가드 장군은 세계의 도박사라고 불리웠습니다. 정말 도박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5000대 1의 도박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런 모험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는 인천에 상륙할 것이며 적을 분쇄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천 상륙작전을 반대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4km나 이어지는 그 갯벌에 상륙작전이 좌초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메가드 장군은 밀어붙였다는 거죠. 여기에서 독불 장군 같은 성격을 엿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때가 9월 15일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천에 가면 월미도라는 곳 혹시 아십니까? 이때 월미도에 미군들이 상륙했을 때 한 명의 사상자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첫 전투 때도 20명의 사상자밖에 생겨나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성공 중에 성공인 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었고 당시 6.25 전쟁의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작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가드 장군이 이 상륙작전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필리핀에 상륙할 때도 레이테만 상륙작전으로 알려져 있었고요. 이 인천 상륙작전도 6.25 전쟁에서 가장 손꼽히는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상륙작전으로 마침내 서울이 수복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끝이 났으면 메가드의 인생은 좀 달라졌을까요? 이 성공에 메가드는 도취되고 맙니다. 당시 이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서울을 수복하고 난 다음에 유엔군은 북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드에게 전황을 보고해라고 합니다. 전황을 보고해라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메가드는 보고해야 되겠죠. 당시에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고를 하려고 그러면 워싱턴이나 아니면 하와이까지는 날아가야지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웨이크 섬에서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었고 한 사람은 오성 장군이었습니다. 이 웨이크 섬의 위치를 잠시 보시면 당시 메가드와 트루먼의 파워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웨이크 섬은 미국 땅이라고 알려진 하와이에서는 3,700km나 떨어져 있고요. 메가드가 있는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3,200km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건너와야 됩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더 많이 건너와야 되죠. 대통령을 태평양의 작은 섬으로 오게 만들었던 게 당시 메가드의 파워였습니다. 이 콧대 높은 메가드를 만나고자 직접 웨이크 섬으로 트루먼 대통령이 날라왔는데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보통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오면은 아무리 오성 장군이지만 메가드가 와서 기다려야 되는 게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루먼 대통령이 먼저 도착했다는 거죠. 메가드가 오지 않았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계속 비행기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메가드가 왔었죠. 이때 트루먼 대통령이 뼈 있는 말을 메가드 장군에게 던지죠. 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지구 반바퀴나 돌아서 왔소. 메가드 장군이 이 소리를 듣고 당시 얼굴이 빨개졌다고 합니다.
이때 이 웨이크 섬에서 트루먼 대통령은 메가드 장군에게 중국군 개입에 대한 귀관의 의견은 어떻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메가드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으로 자신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국군에게는 공군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중국군이 쳐들어온다고 해도 그 병력이 5만에서 6만 정도로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중국군 인해 전술로 쳐들어왔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메가드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군은 공군이 없지만 중국군 뒤에 소련군은 공군이 있죠. 6.25 전쟁 때 소련군이 이 공군 병력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군 지휘관으로서 이 메가드의 치명적 실책은 중국의 개입 가능성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중국군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때가 10월 14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워싱턴 정부와 메가드는 불화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메가드의 생각, 메가드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강혜영 스님께서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이 장진호 전투에서 미군들이 후퇴하는 굴욕을 당했었는데 이 상황에서 메가드 장군은 아직까지 그의 자신감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거죠. 트루먼에게 보낸 전문은 이렇습니다. 그때가 12월 24일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이 전쟁은 이제 전혀 새로운 적과 벌이는 새로운 전쟁이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전면전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21곳의 목표물에 26개의 원자 폭탄을 투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지긋지긋한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자 폭탄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중국과의 전면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보태워가지고 대만에 있는 국민당군을 중국 본토에 상륙시키고자 했던 인물이 메가드 장군이었습니다. 이 중공전에 대한 시각 차이로 두 사람은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당시 트루먼 대통령은 확전을 반대했습니다. 메가드 장군은 전면전을 주장했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중공군과 전면전을 펼칠 경우에 제3차 세계대전까지도 우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련까지 들어올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원자폭탄 투하가 중공 본토만이 아니라 연해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메가드 장군이. 그래서 이 트루먼 대통령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1년 4월 11일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드 장군을 해임했다는 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명령 불복종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메가드 유엔군 최고사령관을 해임하고 후임에 리즈웨이 중장을 임명한다. 유감스럽게도 나는 메가드 원수가 임무 수행하는 데 있어 미국과 유엔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개선 장군의 꿈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가드 장군은 이 한국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난 다음에 미 국민들 앞에 카에사르처럼 개선 장군처럼 나타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국 전쟁이 그에게 무덤이 되었다는 거죠. 전시 중이었습니다. 이 전시 중에 장군을 해임한다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위험 부담이 따르는 거였습니다. 메가드 본인에게는 불명예 중에 불명예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트루먼이 메가드에게 베푼 마지막 호의가 하나 있습니다. 본국으로 소환해서 의회 연설이라든지 프레이드 그리고 각종 대중 행사에 참석해서 전쟁 영웅으로서 대접을 톡톡히 받도록 조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메가드 장군은 전통적인 엘리트 군인 집안에서 군인 중에서도 성골 중에 성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포인트의 장학생이 되어가지고요. 최연소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되고 최연소 참모총장이 되고 이런 입지전적인 커리어를 쌓았던 인물이 메가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메가드 장군은 트루먼 대통령한테 우월감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은 20세기의 미국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고졸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메가드 장군한테 굉장히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 의회에서 고별 연설을 하고 있는 메가드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연설이 이 사람을 전설로 만들어 놓았죠. 노병은 죽지 않는다라는 연설이 되겠습니다. 37분간 이어진 격정적인 연설이었습니다. 이 연설을 하는 동안 28번 정도의 기립박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 일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5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군에 입대할 때 20세기가 시작되기도 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소년 시절의 모든 희망과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제가 웨스트포인트 연병장에서 인간하듯 그날 이후로 세상은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희망과 꿈도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저는 그 시절 가장 즐겨 부르던 어느 군가의 후렴 한 구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속의 노병처럼 이제 저는 제 군생활을 마감하고 사라지려 합니다. 신께서 의무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바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고 애쓴 한 노병으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미 의회에 있는 그처럼 박수가 한번 좀 나와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메가드를 전설로 만든 연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연설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메가드는 뉴욕의 브로드웨이를 프레이드 행진을 했었거든요. 티크 테이프 프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티크 테이프 프레이드가 뭐냐 하면 높은 건물 옥상에서 색종이 같은 거 막 뿌리는 거 있죠. 이걸 티크 테이프 프레이드라고 합니다. 이 티크 테이프 프레이드가 바로 메가드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당시 이 프레이드에 700만 환영 인파가 뒤따랐다는 거죠. 당시 메가드 인기를 실감할 수 있겠죠. 이 메가드의 인기는 해임되었지만 이렇게 천정부지로 솟았는데 당시 메가드 장군을 해임했던 트루먼 대통령은 지지율이 25% 정도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메가드의 장례 행렬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있는데요. 1964년 4월 5일 메가드 장군이 두 눈을 감았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죽기 2년 전에 마지막 대중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연설 장소가 그의 모교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가 되겠습니다. 웨스트포인트 고별사라고 알려졌는데요. 이 고별사에서 메가드 장군은 이 세 개의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듀티, 아너, 컨트리. 임무, 명예, 조국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개의 신성한 단어는 용기가 시들 때 용기를 불러일으키고 신념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신념을 되찾아주며 희망이 절망이 될 때 희망을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여러분을 고무시키는 요체입니다. 이 세 단어가 오늘날의 메가더를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죽지 않고 사라진 전설의 노병 더글라스 메가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메가더를 전설의 노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는 왜 레전드라고 불리울까요? 아마 그의 업적이 대단해서일 겁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 한가운데에 이 노병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적이 가능케 만든 것은 바로 이 세 단어를 그가 늘 가슴속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임무, 명예, 조국이라는 이 세 단어죠. 이 세 단어를 품었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진 전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신념,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세 단어는 무엇입니까?